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희성 역사 강사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재, 이 해커스 한국사 한능검 이 교재에 여러분 어디냐면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예, 여러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둘째 딸에게 저 창문 좀 닫아달라고 말하고 싶네요. 밖에 서 있으니까 굉장히 추워요. 예. 예, 추워요. 예, 그래서 창문을 좀 닫아달라. 안에 있는 것도 좀 같이 닫아주지. 아유. 예. 예, 닫았습니다. 예, 우리 저 아파트가 30층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추워요. 아직까지 춥습니다. 오늘이 4월 5일 식목일인데 아직까지 춥습니다.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와 문화. 오늘까지만 하면은 여기 1권이 끝납니다. 1권이. 여러분들 아주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예, 2024년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11시 22분을 기해서 탄핵됐습니다. 탄핵되고 오늘이 그 다음 날이 식목일입니다. 네. 우리 둘째 딸이 식목일 하면서 옆에서 자꾸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식목일도 모르겠습니까? 예. 조선 전기의 경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자, 이 경제라는 거는요. 직전법, 그 다음이 과전법, 그 다음이 공법,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과전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과전법이라는 건 조선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정도전하고 조준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과전. 정도전과 조준의 조합이에요? 정조준? 정조준? 내가 정도준인데. 예.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전직과 현직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하나 있으면 뭐 전 국무총리가 아직 안 죽고 살아있다 이러면은 전 국무총리한테도 주는 거예요. 현 국무총리한테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 과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매우 많은 양의 토지를 경기도에서 다 줬습니다. 뭐 안성, 뭐 수원, 뭐 포천, 파주, 개성, 뭐 연천 이런 데가 다 그 과전법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자, 직전법이라는 건 1391년에 과전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직전법이 만들어지죠. 직전법이라는 거는 왜 현직 관리들에게만 주었느냐? 모든 토지를 몰수해가지고 현직 관리들에게만 준 이유가 뭐냐? 세조 때 줬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세조 때 계유정난이 일어나서 전직 관리들한테 주려고 하니까 전직 관리들은 모두 뭐예요? 단종패죠. 그죠? 문종의 아들 단종의 패잖아요. 그러니까 단종패들에게 세조가 뭐하러 그렇게 땅을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직 관리들에게만 다 주는 직전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과전법 때는 수신전과 율량전도 주었습니다. 예. 수신전이라는 건 과부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직 국무총리의 마누라가 있으면은 그 전직 국무총리는 벌써 죽었습니다만은 부인이 살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 부인까지 죽었는데 그러면 애들이 고아가 되잖아요. 그럼 그 고아가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아가 되면은 고아에게도 주는 겁니다. 먹고 살아라. 그거를 율량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에게 주는 건 뭐야? 수신전. 그리고 요 고아에게 주는 거는 율량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현직 관리에게만 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직 관리에게 주면 안 되니까 수신전과 훈량전도 직전법 때는 다 폐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종 때는 관수관급제, 관리들이 퇴직에 대비해서 농민들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걷는다. 자, 전직 관리가 되면 토지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직이 된 이 한 7년 전부터 본전을 뽑아야 되는 거야. 막 백성들에게 직전법상에 과도하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성종 때에 어떻게 돼요? 관리 대신 조세를 걷어가지고 국가가 적당하게 걷어서 다시 조세를 배분하는 관수관급제가 됩니다. 직전법이 폐지가 된다. 이거는 관리들에게 녹복만 지급합니다. 네. 수조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전부 다 뭐냐면은 그 수조권, 말 그대로 조세를 거둘 권리까지 그 지방 관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 관리들에게 직접 월급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세금을 거둘 권리는 폐지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직전법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자, 공법을 한번 보시죠. 세종 때에 실시합니다. 예, 연분 6등법, 그 다음에 전분 6등법, 죄송합니다.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네, 이거는 뭐냐면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 6등법, 그러니까 전분, 그 전이 밭전자잖아. 밭을 나눈다 이 말이에요. 밭의 비옥도를 해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눈다. 연분 9등법은 해마다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예, 풍흉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네, 방납이라고 하는 것은 호를 배경으로 토산물을 징수하는데요. 방납이 성행했다. 농민들에게 대가를 비싸게 받는 방납에 해당. 자, 이렇게 보십시오. 특산품을 받습니다. 특산품을 받는데 그 특산품을 직접 관아에 가서 내고 직접 임금에게 내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중간 상인들이 대신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중간 상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그 농민들로 하여금 직접 내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거를 막을 방지한다라는 뜻에서 방납, 공납을 방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방납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방군 수포, 관청이나 군대에서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 주는 것인데 이게 대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역을 이렇게 대신 사서 이때도 이 군역 이런 이 병력 비리가 대단했던 모양이야. 예, 바로 그 말입니다. 조선 전기의 사회를 보시죠. 양반이라는 것은 문관과 무반의 통칭이다. 원래 그랬으면은 이제는 계급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 그 다음 중인, 설이라든지 양반 첩의 자식도 중인이고 향리라든가 역관, 그리고 기술관, 의관 등의 기술적 중인이다. 그리고 이 중인 밑에 상민이 있는데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부담한 농민과 수공업자, 그리고 상인들이 독한다. 신양 역천, 뭐냐면 신부는 양인인데 그 하는 짓은 천민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천민은 노비, 백정, 무당, 광대 이런 쪽으로 됩니다.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이 돼서 세습이나 매매나 상속들이 다 가능합니다. 향약, 중종 때 조광조가 시작하고 이황, 그죠? 예. 이황은 저기
경상도에 있는 예안이라는 지방, 예안, 그 안동 옆에 예안이라는 지방에 향약을 실시했고, 이인은 해주 향약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만 그 해주 향약을 실시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네, 정체 향촌민, 약정, 도약정 등의 간부, 예, 이런 것이 있었다. 향약은 이때까지 2번 출제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비는 4번 출제됐다 그러죠. 예, 향촌 자치를 하고 풍속을 교화한. 근데 이게 뭐 나중에는 뭐 향촌을 아주 좋은 뜻으로 갔지만은 수탈하는 그런 아주 나쁜 것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60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역시 최고의 빈출 키워드는 농사직설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 태종 철종까지의 역사를 편년체 방식으로 서술한 역사서다. 춘추관의 실록청에서 사초, 시정기 등 하게 된다는 거죠. 동국통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종 때 서고정이라는 애가 고조선에서 고려까지 역사를 썼다. 지리서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태종 때 우리나라의 세계 지도. 이 태종 때 우리나라 세계 지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태종이 그만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크게 놓고 세계 지도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국조 오례이라고 하는 거, 삼강행실도, 뭐 이런 윤리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칠정산 역법입니다. 산수, 예, 칠정산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서를 실시했다. 네, 그 다음에 인쇄술 활자 주조단체인 개미자 태종입니다. 자, 태종에는 개미년에 만들어서 개미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세종에는 갑인자 이 말입니다.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 이거 다 뭐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에 이 활자로 찍어가지고 빨리빨리 많은 양을 내보내도록 하는 그런 양이 되겠죠. 예. 농사직설, 정초, 변효문 등이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종합하여 편찬한 농서다 이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이 세종 때 나옵니다. 또 의서, 예, 의약서, 예. 그 다음에 궁궐 건축은요 종묘가 있어요. 종묘, 여러분, 종묘. 자, 경복궁 때는 태조 때 지었고요. 경복궁은 태조 때에, 창덕궁은 태종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종묘라는 것이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네, 왕이 이렇게 모셔지고, 왕비가 모셔지고, 그 다음에 그 왕과 왕비 때에 가장 충성을 바쳤던 신하가 한 5명 정도 모셔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하는 건데 세조 때에 건립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숭유억부를 통해서 막 불교를 눌렀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 자, 태조, 정조, 정종, 그 다음에 태종, 그 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세종, 그 다음이 문종, 그 다음이 단종이죠. 단종을 세조가 죽였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세조가 들어섰는데 그 세조를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민심의 이반을 세조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우리가 불교를 너무 눌러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불교를 다시 융성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예, 경천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만들어냅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우리나라의 불교 국보 2호죠. 예. 그 다음이 몽유도원도, 꿈에서 그 복숭아 밭을 거닐어 노라라고 하는 안견의 몽유도원도, 분청사기, 음각, 어문, 편병, 분청사기, 이렇게 청자에 분을 칠하면 하얗게 됩니다. 하얗게 되는데 그 하얀 데다가 어떻게 돼요? 예, 음각, 어문, 그 무늬를, 물고기 무늬를 이렇게 새겨 넣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문제 정도가 여기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의 교육기관과 성리학입니다. 성균관, 정의, 한양에 설치된 조선 최고의 학부이자 고등교육기관. 자, 교재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학 대상은 15세 이상의 소과 합격자. 자, 보십시오. 여기 성균관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지방에서 소과는 합격을 해야 돼. 즉 13도에서 쭉 해서 과거를 쳐가지고 지방시에는 합격을 해야지만이 여기 성균관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균관의 인재를 전부 다 모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과를 치를 준비를 합니다. 자, 대표 건물 대성전, 그 다음에 명륜당, 그 다음에 동제, 서제. 여기는 기숙사죠. 15세 이상의 소과 합격자, 생원, 진사.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학, 한양에 설치된 중등 교육기관이다. 그 다음, 이거 중학, 동학, 서학, 남학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향교, 정의가 지방의 부목군연에 하나씩 설립되어 있는 중등 교육기관이다. 중앙에서 교관인 훈도를 파견했다. 대성전, 명륜당, 동제, 서제, 기숙사가 다 있다. 예. 그렇습니다. 백운동 서원, 예,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향을 기리기 위해서 최초의 백운동 서원을 세웠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이, 백운동 서원이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태계 이황의 건의로 임금이 직접 소수서원 이렇게 써주는 아주 큰 영광이죠. 그 사액서원을 받고 어떻게 돼? 소수서원으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사림이 선현의 제사와 성리학 연구를 위해서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민과 평민의 자제를 가르쳤던 곳은 또 서당이라는 지방교육기관이 있었다. 여기는 초등교육기관. 예, 초등교육기관. 성리학의 발전, 이황과 이이가 되겠습니다. 이황과 이이가 바로 조선 성리학의 이거죠. 예,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퇴계 이황의 집안이 진성 이씨. 그 다음에 율곡 이이의 집안이 어떻게 돼요? 예, 율곡 이이의 집안이 덕수 이씨가 되겠습니다. 네, 아주 둘 다 조선 육성에 들어갈 정도의 최고의 명문가죠. 조선 육성하면 진성 이씨, 그 다음에 덕수 이씨를 그 6개 성씨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악 10도, 예. 기대성과 사단 7정의 논의를 했다. 안동 지방의 예안 향약을 실시했다. 네, 그 다음에 황해도 해주 지역에서 해주 향약을 실시한 사람은 율곡 이이가 되겠습니다. 성악지묘, 동호문답, 경몽요결. 경몽요결이라는 건 때린다 이 말이야. 잠든 거를 깨운다 이 말이죠. 예, 이런 초등학교 교과서도 쓰셨습니다. 네, 이상 백이성 역사 강사가 얘기하는 조선의 사회, 경제,
문화, 교육에 관한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제8강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조선 후기 임진왜란부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